네, 한칼 김재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우리 유승수 변호사하고 내란 1심 판결,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도 아주 뛰어난 법률가시니까 네. 그 판결문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만 좀 하신다면. 이제 그 지기현 판사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재판 과정에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의 그 강력한 압박을 받았거든요. 예. 저는 사실 저 사람이 그런 압박을 버텨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니 또는 뭐 법원 사심제니 또 더 나가서 대법원 대법관을 증언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사실 지기현 네. 부장 판사를 향해서 압박하는 수단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위헌적인 규정을 내세우고 할 때도 계속 민주당의 지기현 같은 사람이 판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기현을 네. 바꿔라 이런 요구를 계속했었단 말이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판사가 그 양심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 거는 틀림이 없거든요. 저도 뭐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인데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 판결은 이미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논리를 통해서 만들어간 판결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할 때는 처음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그 평가를 해서 네. 그것이 법적인 구성요건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되어서 법적으로 구성요건에도 해당되고 위법성 책임성이 있으면 결국은 이게 죄가 성립된다. 그러면 네. 양형을 정하는 과정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무기징역. 그럼 무기징역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해서 완전히 거꾸로 한 거네요. 역산을 해갔다는 생각이 들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네.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이 문제는 이미 그 스스로 본인의 그 입장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했던 그래서 것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일단 구속 취소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논리는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만들어가도 어려운 것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건 법률상 명백한데 네. 관련 사건에 해당되느냐 할 때 그 관련 사건이 이제 직권남용이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했다라는 주장인데 사실 직권남용 수사도 하지 않았고 예. 처음 뭐 압수수색영장 받을 때도 내란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 어느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또 하나는 직권남용죄는 수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네. 소추할 수 없단 말이죠. 즉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그렇죠. 소추할 수 없고 네. 그런데 소추는 못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수사라는 것은 국민의 그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수사 네. 자체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되고 그 대원칙은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를 하는 네, 겁니다. 네.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수사하는 거는 이제 뒷조사죠. 그냥 뭐 남 뒷조사하고 그 탐정 사설 탐정 고용해서 무슨 호기심 충족. 예, 뒤 사생활 캐는 거기 때문에 불법 행위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사는 할 수 있고 기소는 못 하는데 관련 사건으로 이걸 옮겨왔다. 이 논리는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다 보니까 힘든 거고 예. 그게 또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라고 하면서 건너가는 과정도 보면 지기현 판사 스스로가 계엄령 선포만은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 선포를 할 때 이 계엄의 선포 요건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는 대통령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설사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가지고 곧바로 내란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엄 선포 요건에 맞느냐 아니냐를 대통령이 판단해서 계엄 선포를 했는데 내란 계엄 선포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제할 권한을 국회에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에서는 이게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해제하시오. 이런 견제 원리를 만들어 놓은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계엄 선포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 문제는 그런 계엄 선포를 통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본질적 의미를 침해한, 즉 국회의 본질적 의미, 국회가 계엄 선포를 해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군대를 보낸 행위, 그것이 네. 내란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논리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그 결국은 그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었지 읽어보면 문제가 많은 거죠. 완전히 결론 정해놓고 꽤 맞추다 보니까 온통만 논리 상충이 있고 막 뒤범벅이 된 거네. 법과 원칙이라고 할 때 이 법률 그리고 원칙, 논리칙과 경험칙 이런 것을 통해서 판결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굉장한 알겠습니다.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1심은 2심일 뿐이다라고 하면서도 네. 이 판결문에 그 판사의 어떤 이 양심의 떨림이 느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가 보면 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이 정권이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항소심이나 대법원 가면 이게 바로잡아지겠느냐. 그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우리는 이제 보수 정치인이니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자체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을 존중하니까 항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의미에서 판결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아 이분이 정말 고민이 많구나. 무죄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판결문 중에서 네. 이제 유승수 변호사도 그 점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재명 재판 재개를 사실상 이 선언한 그런 그 판결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 판결문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네. 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할 수 있고 네. 또 소추된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 것이고 네. 이런 논리가 들어있지만 아니 지기현 부장조차도 사실 이 판결 내용으로 보면 그 스스로 떨림이 보이는 판결을 하는데 네. 과연 지금 재판을 중단해 놓고 또 판결을 하겠다고 나설 판사가 있겠느냐. 네. 네. 저는 그리고 지금 판사들은 판결을 다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에 앞으로 부장 판사를 배치할 때 이 네. 정권에서 그럴 가능성이 단 0.1이라도 있는 사람은 거기 배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재판 재개할 위험성이 있는 판사들은 원천 배제되겠죠. 위험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안 보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권력이 보여주는 이 포갑 정치가 네. 너무나도 알겠습니다. 엄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상식적인 그 입장을 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네. 이걸 가지고 당 대표 사퇴하라고 그러고 무슨 원외당협위원장들이 25명 그것도 뻥튀기 해가지고 뭐 사퇴 성명서를 내고 뭐 오세훈이가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네.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판결에 대해서 아주 네. 1심 판결이다. 그리고 절연이라고 요구하는 사실 자체가 네.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장동혁 대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당내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쉬울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냥 토론도 하고 논쟁도 벌이고 그래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 이제 99일 남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하고 네.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비중 정도는
차지를 해야만이 이제 앞으로 또 재기할 수 있는 이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방선거는요, 그 대통령 선거는 통상 목표의 투표를 한 80% 정도 보고 총선은 한 70% 정도 보는데 지방선거는 60%도 아니고 한 50% 정도. 네, 50%대예요. 예, 예.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0% 국민 중에서 반을 얻으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25%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지자들이 네. 이 투표장에 가도록 해서 25% 이상이 투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 비중을 조사해 보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에도 그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나마 애정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갔으면 하는 분들이 아직도 한 75% 정도 된다는 그럼요. 겁니다. 예, 압도적 다수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 뭐 여의도 연구원 조사뿐만 아니고 객관적으로 발표된 갤럽 조사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그 당내에서 요구한다고 그래 당신들 말이 맞다. 우리 그냥 이제 완전히 끝내고 가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저는 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 기간 중에 네. 탈당을 했거든요. 네, 자진 탈당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그 참 패륜적인 막말까지 했어요. 예. 그래서 그보다 더 절연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인연을 끊습니다 하면 그럼 그동안에 이 절연 선언, 절연했다는 것이 거짓말이었냐? 당신들 아직도 뭔가 서로 소통하고 있었냐? 이런 논리도 성립되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별로 해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은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입장에서 면회한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뭐 사실 법률적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당에서 어떤 입장을 내거나 지금 이제는 판결 선고됐으니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고 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지자들이 적어도 투표장에 확실하게 가서 네. 그래도 우리에게 지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는 그 점을 굉장히 고민하고 강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좌파 언론이나 보수 위장 족벌 언론들은 어제 의총장에서 뭐 난리가 날 거를 아마 기대하고 지켜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한계 의원들 네. 이분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다시 불러들여서 당권을 잡고 네. 그리고 이제 그들 스스로가 총선에서 지위를 보장받는 이 구도를 사실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하, 예. 그렇다 보니까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장동혁이 망해야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아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미만 있으면 이제 장동혁 사퇴, 장동혁 지도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네. 그런 시도가 많아서 또 그러다 보니까 다소 현재 당 지도부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건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대부분이 그렇게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다 했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언론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기사는 그렇게 쓰지 않지만 네. 의원총회 훨씬 전에 제가 그 좀 시니어급에 있는 그 국회 출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뭐 아무 이야기 안 나올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기사는 왜 그렇게 써요? 요즘 언론인들이 알면서 다르게 쓰는 하긴 뭐 그것들은 언론이라고 제가 뭐 인정을 안 하니까 예,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민호라는 자가 산림청장으로 있었는데 뭐 만취 운전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 CCTV 동영상을 네. 보면 네. 이게 밝은 대낮에 어쨌든 뭐 껌껌한 게 아니고 환한 곳에서 그 행인이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거기를 횡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분이 펄쩍 뛰어서 안 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더 웃기는 건 이제 단속이 되어서 네.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니까 나 산림청장이야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산림청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산림청장 역대 산림청장들은 다 나무를 사랑하고 숲을 우리나라 사랑해서 국토의 한 67%인가가 네. 살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엄청 그분들하고-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예. 그 숲의 그 생태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이나 이런 쪽에 조예가 깊은 분인데 이분은 떠오르는 게 숲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김현지만 떠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가 추천했다고 하는데 예. 아마 느낌상 이게 이제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보고 네. 그 인사위원으로 참여를 해보면 이제 추천서가 꼭 필요한데 그 추천이 실세인 김현지가 추천하기 때문에 김현지가 추천서를 써줄 수 없잖아요. 어허, 야 예. 네가 대강 써라. 그냥 해줄게. 이런 쪽으로 이 음서제 비슷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근데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실세가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산림청장이라 하면 경찰들이 다 알아서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그 호의해 드릴 테니 빨리 타고 대구로 가시죠. 이럴 줄 알았나 봐요. 김윤호가 김현지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좀 달랐을 텐데 경찰관들이 이 김현지와 연결된 걸 모르는 그냥 산림청장이라니까 산림청장 뭐 경찰청장보다 낫구만 이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도 이 김현지 때문에 즉각 그 해임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김현지만 없으면 뭐 좀 사태 파악을 해보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지도 음주운전인데 뭐. 네. 뭐 하여튼 예,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공치모 유시민이가 미친 짓이라고 하고 장동혁 대표도 유시민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이 공치모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공소 취소 모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모든 국정의 방향이 결국에는 자기가 교도소 안 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는데 지금은 뭐 권력이 있으니까 판사들도 꼼짝 못하고 하지만 이게 권력이란 건 항상 이 모래알을 꽉 쥐고 있는 것처럼 한 줌 쥐고 있으면 스르르 빠지거든요. 시간이 꽉 질수록 더 빨리 빠지고요. 빠져. 나중에 꽉 질수록. 남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본인 스스로 그걸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아하, 예. 그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판을 안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소 취소가 답이거든요. 재판에 올려놓았던 재판이 없어져야 되지 그대로 연기하다가도 어느 순간 돼서 탁 재판 시작하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원들은 그걸 잘 알고 이 공소 취소 모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든 아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도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할 텐데 문제는 그것이 이 정청래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모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하. 어차피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정청래는 당연히 당권을 잡아서 총선까지 끌고 가서 총선 공천은 이제 지난번에 친명 행제 비명 행사 하듯이 이번에는 친정 행제 비정 행사 뭐 비정하게 행사시키는 그 생각을 할 테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할 것이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공치모인데 사실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 주류 의원들끼리 모여서 행세를 하지만 이게 정청래만 쫓아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극렬한 의원들이 많으니까 아예 이제 정청래뿐만 아니라
유시민도 반명이다, 누구도 반명이다, 항상 그렇게 해서 이제 밀어내는 이 계열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저는 이 공치모가 결국 민주당을 망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 댓글창에 뭐 삼성반도체를 대구로 옮기자고 주장하셨습니까? 그거 취소해 달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삼성반도체를 대구로 옮기자고 말씀하신 분은 제가 아니고 대구시장에 출마한 그 후보십니다. 그리고 저는 최고위에서 호남우 그 새만금에 예. 삼성 반도체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새만금은 자기들은 뭐 재생 에너지가 많아서 전기도 공급이 원활하다, 토지도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재생 에너지가 많은 게 아니고 네.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을 설치하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설치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생산이 되는 것 아니고, 그리고 거기는 공업용수가 조달이 거의 불가능해요, 새만금에. 그래서 제가 우리 사실 전기 그리고 공업용수가 제일 좋은 곳은 구미다, 구미. 구미. 예. 구미 낙동강 바로 옆에 있고. 낙동강의 풍부한 용수와 그리고 경북에서 생산되는 전력, 울진원전, 그다음에 지금 월성원전 같은데 생산되는 전력이 최고의 그 지금 그렇죠. 전력이고 고리 원자력 말씀하신. 예. 전기 배선 월성하고. 예. 배전 시설도 가깝고 어느 정도냐면 울진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쪽에서 전부 송전을 그럼 해오거든요. 구미는 뭐 한 3분의 1 거리밖에 안 되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어도 대구 경북의 의원들은, 정치인들은, 특히 경북의 정치인들은 이 삼성 반도체를 구미로 옮겨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인들을 그렇게 옥죄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입지가 구미가 제일 좋긴 하지만. 예. 그런데 경상도 말로 택도인 호남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치 폭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에서 그때 그냥 구미로 오라 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대구 경북 시도민은 그만큼 아직도 나름대로 나라를 생각하고 또 산업을, 우리나라 이제 그 희망인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서 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까짓거 이제 말씀드리죠. 뭐 이제 구미로 오시죠. 뭐 이제 구미로 이제 유치하겠습니다. 제가. 대구로 갖고 가겠다는 사람은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이래요. 네, 근데 대구는요, 말씀드리자면 그 입지를 시킬 만한 부지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산업용지가 사실은 이제 구미가 아주 적절한 곳입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자유우파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이 최근에 그 약간 당의 그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당 지도부 또 당내의 많은 분들의 그 언행이나 방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제 선거운동을 위해서 주민들 많이 만나 뵙고 인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말은 왜 이렇게 분열되어 싸우냐. 정 안 되면 좀 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단합해서 가라. 막 그런 말씀이 대부분 있고요. 네. 거기서 더 나가서 정말 미치겠다. 좀 제발 똑바로 해라. 나 이제 찍어주기 싫다. 이런 분들도 많고, 거기에 더 나가서 그거에서 최근에는 아예 투표 거부 운동까지 이야기가 되거든요. 투표를 보이콧하면 좋아할 사람은, 뛸 듯이 좋아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이것은 결코 해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당이 잘못한다 생각하면 채찍질하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해놓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는 투표 거부 운동 내지는 투표하기 싫다, 투표하기 싫은 이 당이다, 뭐 심지어 홧김에 나는 이제 딴 데로 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이 만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투표해 주십시오.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투표 안 하면 뛸 듯이 좋아할 자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한 사람이에요. 이재명만 좋아져요. 제가 그래서 투표 거부 운동 이야기하길래
도대체 이재명은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이런 좋은 소리를 보수 진영이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